네, 안녕하세요. 김원의 행복골프 별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풍백입니다. 골프 전문 팟캐스터 에라입니다. 김원입니다. 네. 나 다음부터 인사하는 순서 좀 바꿔줘. 어떻게 할까요? 골프 전문 팟캐스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빌렸어. 두 번째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십시오. 자, 오늘 김원의 행복골프 44화고요. 오늘 코너는 여러 골퍼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그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나라라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뭐 퍼팅 그립에 대해서도 뭐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찬사학버라고 그래서 뭐 포함해가지고 오늘 전에도 많이 다뤘던 주제죠, 그죠, 선생님? 예,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립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앞으로 이 코너가 이제 안주명이 이렇게 이 코너로 바뀐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뭐 그립이 영원한 주제죠. 사실은 평생 고민하는 거고, 평생 잘 연구하는 거고. 잘 안 고쳐지기도 하고요. 끝없이 바꾸는 거죠. 예. 바꾸고 7년째 실망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연구가의 내공이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 에라 잘리는 거죠. 네. 계속 잘리고 있어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전문. 내가 언젠가 이 두 명을 다 내쫓고 내가 그래서 둘이서 할 거야. 저 같은 케이스는 7년이 넘었는데 그립에 대해서 안 게 6년째인가? 이게 뭐지? 이러고. 그래도 알긴 해야네. 하여튼 다 같이 외쳐봅시다. 그립은 변한다.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능동적 요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 스윙이 바뀌기도 하고, 스윙이 바뀌어서 또 그립이 바뀌기도 하고. 그럼 이게 스윙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은 사실은 변화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골프를 지금 거의 30년째 치고 있는데 30년 동안 굉장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그 스윙이 발전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신체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곡선도 있는 거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스윙이 적응해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스윙 자체를 고정불변의 실체로 봐서는 안 된다. 네. 조석의 차이도 있고, 계절적 차이도 있고, 또 연령별로의 어떤 차이도 있고, 또 사람이 몸이 아프면 스윙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누누이 강조했지만 설사기가 있다. 스윙이 바뀌잖아요.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좋아지죠, 대부분. 대부분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스윙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 변화된 스윙에 그립이 대응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립 자체를 고정불변의 어떤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립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는 스윙에 맞게 변화 발전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형태는 변화 가능하다. 오히려 이런 거죠.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얘가 어떤 변화된 상황,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창조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능동적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너무 형태적으로 고집해버리면 변화했는데 형태가 못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질곡이 되는 거죠. 오히려 얘가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네. 원리를 얘기했고 그립을 잡는 원리를 저만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좀 못 봤어요. 분위기 왜 이래? 썰렁. 제가 하나 만들려 그래. 조만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집에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그게 매번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들 혹은 그립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를 선물하려고 하죠. 판때기가 있어요. 여기다 끈을 매요. 그래서 그립을 달아요. 이렇게.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겠죠. 이게 죄송한데 닦아서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 고무줄 어디 있어요? 고무줄 좀 여기 와서 엎드려봐. 그리고 아까 그립 연습기 하나 있었죠. 저 보세요. 그립 연습기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하얀 거.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매여졌다고 보면
이렇게 매여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바닥에서 잡아. 여기 박혀 있다고 하면 네가 모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뒤집어져. 멋있구나. 자 이렇게 밟고서 실제로 이걸 뽑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걸 이렇게 잡아 뽑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그러니까 원리는 그립을 잡는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엑스칼리버. 바닥에 박혀 있는 것을 잡아 뽑아라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걸 잡아 뽑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발판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잡아 뽑아봐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각도가 들어가도 되겠다. 별로 설명이 안 돼. 자 이걸 잡아 뽑으라고 가정해 보면 사람들이 이 각도를 이렇게 뽑을까요? 원리적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일직선이 될 거라고. 그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벤마티님이 얘기를 했는데 봐요. 이렇게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하고 이걸 뽑는다고 하면 이렇게 뽑을까요? 손 모양이 이렇게 되게 뽑을까 사람들이? 이거 실제로 잡아 뽑으라 그러면 그렇게 안 뽑을 거라니까. 얘하고 가능한 한 일직선이 되는 수준으로 해서 얘를 잡아 뽑으려고 들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손도 결합시키라 하면 이걸 이렇게 벌려서 뽑을까요? 사람이 붙이겠죠. 가능한 한. 그죠? 가능한 한 붙여서 뽑으려고 들 거예요. 줄다리기 하듯이. 네, 줄다리기 하듯이. 그러니까 줄다리기에 하는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럼 줄다리기를 잡거나 얘를 잡아, 이 각도로 뭔가 엑스칼리버 검이 박혀 있는데, 이걸 뽑으라 그러면, 여기 이제 박혀 있다고, 이게 이제 안 박혀 있어 제가 밟은 건데, 그 자리로 한번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위치를 정해주고, 발 위치만 정해주고 뽑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런 자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뽑는 것과 그립이 잡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를 스윙을 하고 이렇게 휘둘렀을 때 얘가 갖는 순간적인 무게는 수십 킬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뽑는 것과 같은 하중이 여기 걸린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립은 이렇게 길쭉하게 잡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그립은 이렇게 잡는 그립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야구 배트 잡듯이 이렇게 잡는 이렇게 잡는 그립 있잖아요. 실제로 프로들이 그립 잡은 걸 이렇게 잡은 프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잡고 있는 프로가 있는가? 없을걸요. 거의 없거든요. 어렸을 때 특별하게 그렇게 버릇이 든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잡는 프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의 형태를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걸 잡아 뽑는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제가 발로 밟고서 요런 어떤 연습 도구는 제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연습장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이걸 타석에 여러 개를 좀 비치해 놓으려고 생각하는데, 초보자들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바닥에다 채를 밟고서 이걸 뽑는다는 기분으로 잡았을 때 굉장히 힘을 줘도 이쪽 손이나 아구에 어떤 힘이 별로 안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잡을 수 있는 각도가 뭔가, 이걸 해보면 이렇게 잡아서 당겨보면 이렇게 잡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그냥 느껴져요. 형태를 가르쳐주지 않아. 이렇게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세하게 보면 보세요. 이렇게 잡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립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나와 있는 가장 굵은 그립을 써도 여기가 닿아요. 이게 자꾸 닿아요. 여기가 이렇게 닿아요. 그립을 그렇게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잡으면 보세요. 이렇게 잡혀서 이 손하고 이 검지하고 얘가 안 닿잖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잡히면. 근데 이걸 틀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닿아버린다. 그럼 꽉 쥐게 돼요. 얘가 방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유격이 생기거든요. 그럼 꽉 찐단 말이에요. 꽉 쥐어도 얘가 더 밀착이 되기 때문에 유격이 해결이 안 돼요. 이 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가 다 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굵은 그립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보세요. 제가 지금 잡아보면 여기가 안 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밀착성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요런 각도로 잡으라고 그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잡는 사람은 그립을 굉장히 굵게 쓰지 않으면 이게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합되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잡아 뽑는 형태로 그립을 잡아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모양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립의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 이렇게 잡아 뽑아보면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자꾸 탑에 올라가서 무게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보면. 요렇게. 네. 이렇게 되면 그립도 여기가 많이 닳고, 실제로 보면 엄지손가락이 까져 있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무게는 여기 걸려야 된다니까. 요 센터선이 있다면,
그립에 이제 이걸 센터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센터선이라고 가정해 보면 요 센터선이 요 사이에 걸려야 된다. 요렇게. 이거는 그 남자들 당구 큐거리 갖다 거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잡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잡고 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렇게 걸리잖아요. 요렇게. 체가 무게가 요렇게. 그렇죠. 그죠? 요 사이에 요렇게 걸려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요 사이에. 그래서 제 손을 보시면 거기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예, 그 여기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손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손도 이게 오른손도 딱 그렇게 잡았을 때 여기 이렇게 걸려야 된다. 여기 요 사이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래서 지난 그 방송에서 제가 왜 그 장갑 만드시는 분이 왔을 때 여기를 붙여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를 붙여주면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그립을 딱 잡았을 때 보면 요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요렇게. 요걸 붙이고. 그렇죠. 요렇게 붙어요. 엄지와 검지가 붙고 끝에만 꼬부리고. 이게 방아쇠 당기듯이 끝만 딱 꼬부리고 나머지를 잡고. 요렇게 그립이 만들어져야 맞다 틀리다 보다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 검지가 보세요. 검지가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꼬부라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탑에 올라가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럼 탑에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이 컨트롤 되는 게 굉장히 놀게 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딱 걸려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딱 받쳐주는 힘이 있어가지고 오버스윙이 안 된다거나 제가 컨트롤이 되는 느낌이 딱 들죠. 근데 얘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얘가 벌어지면. 그래서 요 사이에 자꾸 채를 걸어 버릇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무게 중심이 요 골에 여기에 갖다 걸린다. 요렇게 걸린다는 기분이 맞다는 거죠. 요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기분이. 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뭘 더 설명해 드릴까요? 그 골이 대부분 이제 뭐 왼쪽 귀, 왼쪽 어깨, 아니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를 얘기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건 형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죠. 근데 어쨌든 자꾸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립 잡았을 때 보세요. 이 골의 방향이 여기 보고 있죠. 이쪽 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을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막 잡으면 그 골이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도 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을 만든다. 요 라인을 만든다는 것과 그것이 근데 뭐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 어깨를 보고 있지만 자기가 치고 난 구질이 상당히 푸시성이거나 슬라이스성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더 돌아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스퀘어라고 하면 이렇게 각도가 잡아졌을 때 스퀘어라고 하면 이게 같이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훅그립.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왔으면 스퀘어 그립 이렇게 되겠죠. 슬라이스 그립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날아가는 공을 보면서 그거는 자기가 조금 그걸 이제 저는 어떤 다이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어떤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날아가는 공을 보면서 그립의 요 각도 요걸 이렇게 잡을 거냐 약간 틀어 잡을 거냐 요걸 틀어서 조정하는 것은 일종의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은 행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연습장에서도 조금 더 틀어 잡고 쳐볼까 조금 돌려 잡고 쳐볼까 이렇게 해보면 그거에 따라서 스윙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스윙이 너무 변화가 많으면 효과를 못 느끼겠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스윙이 좀 안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그립의 아주 미세한 조정이 구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원리를 이해하면 응용이 된다. 적용이 되는 거다. 근데 형태를 고집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절대 슬라이스를 하면 안 되는 홀, 절대 훅이 나면 안 되는 홀 같은 경우에서 그 정도의 아주 미세한 조정으로 위험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처음 듣는 분한테 물어보면 좋습니다. 자, 나라라 추가로 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우리 예라님은 수관호사님 없어요. 아니 들어보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뭐 많이 들었던 얘기죠. 저는 뭐 선생님이 전에 한 3년 전쯤 방송일 거예요. 아마 그 그립에 대해서 3대 원리 뭐 해가지고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7년째 그립을 바꾸고 있지만 아직도 연구를 하고 뭐가 고민해요? 뭘 고민하고 저는 있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직진 착각, 수직 착각 여기에도 그립이 다 영향을 받고 특히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 보면서 많이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채가 아까 퍼팅도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식으로 쳐야 되는데 의외로 굉장히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그립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렇게 완전 뒤에서 논다는 느낌을 확실히 가지면 그립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립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 저렇게 잡아야 된다 보면 보통 가까운 지인이 뭐 치다 보면 알려주고 뭐 하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참견하면 또 좀 하다 보면은 좀 되게 어색한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그립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는 원리를 알려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하신 대로 원리를 정확히 알면 내가 그 그립을 잡는데 응용하는 데도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좋은 뭐 그거는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두 손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파워 그립에 가까워지고요. 왜냐면 이게 로테이션 되는 힘이 굉장히 작동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잡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밀착해 가지고 잡는 프로가 있고 이걸 조금 널찍하게 잡아서 조금 요 잡는 간격이 넓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잡는 그리고 프로. 엄지가 심지어는 안 보이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탑에 올라갔을 때 약간 받쳐주는 기분이 있어야지. 이게 따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으면 따로 놀잖아요. 이게 삐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는 건 이제 베이스볼 그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파워 그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굉장히 로테이션 동작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힘이 벌어질수록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 간격이 좁아지고 좁아지면 덜 넘어가겠죠. 좁아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사람 중에서도 뭐 거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잡아도 짧은 사람이 있지만 그립의 원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간격이 왼손과 오른손이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로테이션 파워가 굉장히 생기면서 파워풀한 그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추럴 그립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그냥 베이스볼 그립 잡듯이 오버래핑이나 걸치지 않고 그냥 8개의 손가락이 다 맞닿아 있는 이런 경우를 8개인가? 그렇지, 8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경우가 내추럴 그립이라고 하고 파워 그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지면 어쨌든 양손의 일체감 이런 것들 되게 좋아지고 하지만 어쨌든 좀 거리용 그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이제 실패 연구에 따르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분명히 왼손 엄지를 잘 가리게 배워요. 근데 이 손이 틀렸다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 손이 틀렸다니까. 네, 피라니까. 네. 이렇게 되거나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쨌든 오른팔을 뭔가 써서 타격을 하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미지하고 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스윙 이미지하고.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립을 이렇게 옆으로 잡는 걸 하던 사람이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줄다리기처럼 잡잖아요. 네. 그러면 어드레스 할 때도 또 문제가 있는데 다 어드레스 할 때 그렇죠. 이게 네, 맞아요. 세워지는 손목을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처음 배우. 아니 오히려 이렇게 잡으면 세워지죠. 오히려 이렇게 야구 그립으로 잡잖아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하면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길쭉하게 잡고서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좋은 각도가 나오죠. 그건 반대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면이 그 헤드가 지면에 있으면 약간 이렇게 일자로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걸 맞추려다 보면 이게 손목이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그 그립의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어드레스. 제가 가지는 라이트. 때 교수님 한 것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드레스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죠? 네. 공감하시죠? 저는 이제 그걸 수준을 넘어섰는데 척추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지금 요런 식으로 요런 이유로 그립을 바꾼 것만 한 100회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들이 보이는 흔한 오류 중에 하나는 오른손과 왼손의 각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잡고 나서 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을 딱 펴보면 이렇게. 근데 딱 폈을 때 왼손과 오른손의 각도가 비슷한 게 좋다. 뭐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잡아서 폈을 때 비슷하다. 제가 잡아볼게요. 제가 잡고 있다가 딱 펴보면 이렇게 됐다. 약간 벌어지는 정도. 네. 근데 대부분은 보면 역으로 얘는 일로 틀어져 있고 얘는 반대로 틀어져 있어가지고 피면 제일 이렇게 많죠.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걸 자꾸 프로들이 쥐어 짜듯이 잡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게다가 이 각도로 잡잖아요. 이게 손가락으로 또 걸치라 그러잖아요. 바닥으로 잡지 말고 걸쳐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걸쳐 잡고 대면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니까. 보세요. 걸쳐 잡고서 손가락으로 잡으라니까. 이걸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걸 감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니까. 근데 손가락으로 잡으라는 얘기는 길쭉하게 잡으면 손가락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이게 뽑는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이렇게 되면 손가락으로 잡혀져 있지 이걸 손바닥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길쭉하니까 이렇게 넘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락으로 잡고 각도가 안 좋으면 채와 선이 만나는 각도가 안 좋으면 얘가 이렇게 훌러덩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잡고 이건 이렇게 잡고 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킹, 로테이션, 코킹 앤 릴리즈, 로테이션 되는데 현저한 장애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피닝 만약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면 굉장히 원활하게 두 손의 로테이션 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렇게 각도가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코킹하기도 얘가 꺾어지면 얘가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꺾어지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기가. 피니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얘는 잘 꺾어질지 모르지만 얘가 또 이렇게 꺾어지려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립을 잡을 때 원리 1은 꼽듯이 잡는다, 줄다리기 하듯이 잡는다, 수평으로 있는 줄을 잡고 당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잡는다, 각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파워가 걸리는 부분이 이렇게 걸려줘야 된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걸리면 안 된다. 엄지손가락으로 받치는 것도 안 된다. 뭐 안 된다기보다는 권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미 그립이 굳어진 사람 쉽게 안 고쳐진다. 네. 참 어색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는 했어. 이해는 했는데 잡아보라 그러고 고쳐줬는데 다음에 오면 또 그대로 잡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젓가락질 고치는 것만큼 공이 드는 거다. 고치려면. 원래 그런 거다. 네, 원래 그런 거다. 한번 몸에 밴 걸 고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아니, 젓가락질이 이거보다 더 단순한 동작일 수 있잖아. 아닌가? 복잡한가? 뭐 하여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젓가락질이 좀 이상해서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야단 많이 맞았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전에 얘기하셨던 뭐 직진 착각이나 뭐 이제 그런 수직 착각 같은 아주 근본적인 이미지를 바꾸면은 이게 좀 쉽게 고쳐져요. 의외로. 근본적인 오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젓가락질은 제가 교정해드릴게요. 아예 뭐 완전 고맙다. 부모님도 못 고칠 때잖아요. 전문 파크스텔 그거 옛날에 그립 특집한 거 몇 화였죠? 언제쯤 나온 거였죠? 한 3년 넘었을 거예요. 3년이요. 일단 그거 링크 걸어주시고요. 그거 찾아가지고 링크 걸어주시고 이게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사진을 한번. 아니요. 다시 한번 제가 그립에 대한 특강을 새로 해서 네. 다시 올릴게요. 네. 자, 오늘 행복골프 44화 그립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